혹시 나 왜 이러지?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도 계속 똑같은 패턴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답을 제시하는 심리 철학, 게슈탈트 접근법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일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변화를 원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꾸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어쩌면 아주 의외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슈탈트 접근법에 따르면요, 그 해답은 문제의 조각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게슈탈트라는 단어 자체가 전체나 하나의 형태를 의미하는 독일어예요. 이 접근법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 부분은 문제네, 고쳐야지, 이렇게 고장난 부품의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심지어 그를 둘러싼 환경까지 전부 연결된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책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프랙탈입니다. 자연 속의 프랙탈 구조를 보면 아주 작은 나뭇잎 하나에도 나무 전체의 패턴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금 이 순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경험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온전히 이해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둘째, 개인을 똑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환경, 즉 장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셋째, 코치와 고객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들이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게슈탈트 이론은 우리가 어떤 욕구를 느끼고 그걸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마치 지도처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면 배고프다 하고 알아차리고 음식을 찾아 먹고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욕구가 스르륵 떠오르고 그걸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만족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바로 알아차림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6단계의 순환이 잘 돌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이 순환이 중간에 턱 하고 막히거나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순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차단이나 습관적인 방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맨날 같은 자리에 갇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방해물이 바로 내사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충분히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런 직업이 좋은 거야 라고 한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내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는 알아차릴 기회조차 막히게 됩니다. 다음은 투사입니다. 이건 내사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감정이나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휙 던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사실 내가 상대방한테 화가 엄청 났는데 그 마음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너 지금 나한테 화났지? 하면서 상대방 탓을 하는 상황.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향해야 할 에너지나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소리치고 싶은데 그걸 꾹 참느라 이를 악물어서 턱이 아프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그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 자책하는 것. 이런 게 다 반전입니다.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면서 순환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골치 아픈 차단들이 문제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게슈탈트 이론의 가장 강력하고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주 역설적인 아이디어로 이끌어줍니다. 아놀드 바이서가 남긴 이 말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때 일어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말해 변화는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해 하고 억지로 나를 채찍질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나한테 이런 단점이 있구나 하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그저 알아차리고 수용할 때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변화가 시작될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 역설적인 이론이 실제 코칭 현장에서는 어떻게 마법처럼 작용하는지 책에 나온 아주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걸 굉장히 이상하고 두려운 일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녀의 감정 표현 방식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감정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백지 상태가 되어버렸죠. 말 그대로 전부 아니면 전무 상태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중간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순환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코치가 한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치는 그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대신 그녀가 어떤 판단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그 텅 빈 느낌, 단절된 느낌 자체를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함께 찾아 나간 거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폐쇄 상태를 도망치거나 없애려고 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되자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됐고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졌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게슈탈트 코칭의 진짜 힘은 정답을 알려주는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알아차림에 있다는 것. 둘째, 문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수용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런 판단 없이 당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지금 여기는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